서울은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 동안 섭씨 2.3도 오를 정도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황인데요. 수도권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 휩싸인 오늘 서울 시내 공기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의 대기질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는데 다시 나빠지기 시작해서 8년 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92%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1970년에서 2024년까지의 그런 기온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0년 동안 1.2도씨 정도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적어도 20, 30년 전에는 모든 땅이 뭐 흙길이 있었고 또 풀밭과 그다음에 숲이 많았지만 지금은 콘크리트 땅으로 덮여 있는 불투스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작지만 많이 곳곳에 만든다면 태양열이 내려쬐을 때 그 반사율을 줄일 수도 있고 물이 좀 더 머금을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여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정원이 정말 도시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양의 자연이 필요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기존에 형성된 도시에 자연을 들여오는 되게 좋은 형태 중에 하나가 정원이다 보니 그래서 저희도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녹색 도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로 많이 알고들 계실 거고요. 밴쿠버나 독일의 여러 도시들도 이런 녹색 도시로의 정책 변화를 통해서 도시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선진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녹색 도시로의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무 심고 잔디 심고 해서 면적을 늘리는데 급급했다면은 이제는 서울 시민들이 5분 내에 잔디를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볼 수 있는 선진국형 녹지 공간, 다시 말해서 정원을 만든다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다는 게 정원도시 서울 하면요. 가장 먼저 5분 정원도시라는 그 슬로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길을 나서면 가로수 밑에 작은 한뼘 정원, 교통섬의 매력 정원, 하천변에 다양한 공원들이 있고요. 숲속에도 꽃길 정원들을 만들어서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이런 약자의 배려가 필요한 공간에 동행정원을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함께 정원을 가꾸고 만드는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이 될 수 있는 동행정원도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정원도시로서 그런 골격들을 갖추고 있는 도시나 아니면 정원박람회를 하고 있는 프랑스나 유럽 사례들도 여러 번 보고 왔었고요. 춘천만 같은 경우가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정원도시로서 그런 면목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원도시 국내 사례도 저희들이 여러 번 고민을 했었고요. 2023년 5월에 정원도시 서울 구상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시민들한테 좀 더 쉽게 정원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국 이름도 푸른도시 여가국에서 정원도시국으로 이름을 개편을 했고요. 정원도시 서울은 시민 참여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물리적인 환경에서 사회적인 유대감까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같이 연결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이 큰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송영광장 같은 경우도 사실 도심에 굉장히 큰 규모의 공간인데 그러한 공간이 지금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범정원 같은 경우도 이제 서부권에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정원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의 경우에는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되면서 지상의 남은 공간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틀만 저희가 만들어주고 지역적인 그런 문화와 활동들이 채워져 있는 공간으로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어느 정도 침체돼 있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던 곳을 사람이 모이게 하고 상권이 부활하고 그 지역의 인지도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는 큰 힘을 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공원은 1980년대 목동 시가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중심 공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공간이 한 30년 이상 시간이 경과되면서 많이 망가지고 꺼려지는 공간이 돼서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일상에 좀 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었고, 정원도시라는 사업의 취지와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이제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는 한마디로 정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시민 대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된 공원 전체를 시민 대정원으로 아예 바꿔놓는 약간 마법 같은 축제여서, 그리고 또 한 번 만들어지면 이제 계속 남아 있어서 시민분들이 계속 와서 즐기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처음에는 서울 정원 박람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도 월드컵 공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최가 되었고, 올해는 여기 보라매 공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주제는 서울 그린 서울입니다. 올해는 좀 정원의 본질 혹은 어떤 이 녹색이 갖는 의미 좀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자, 이런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서울 정원 박람회가 기존 공원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또 정원 박람회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도 있었고요. 보라매 공원에 지금 가보면 많은 시민들이 생각보다 예전에는 뭐 화려한 꽃, 신기한 꽃 또는 조형물이 있는 곳이 포토존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은 그 정원이 만들어진 어떤 그 모티브, 어떤 생태적인 뒷이야기,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요즘 일상에 지쳐서 좀 힐링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여기 오니까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오늘 한참 힐링하다가 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보라매 공원 많이 와봤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많이 잘 꾸며놨고요. 아까도 제 딸이랑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도 숙제 다 하면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공원을 만들고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유휴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질적으로 풍부하게 하느냐, 커다란 초록길로 연결이 되는 녹색 네트워크까지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커다란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올해 목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24년도에 정원 1007개소 만들겠다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를 26년까지 하겠다 이랬는데 작년에 벌써 536개 만들었어요. 올해 1007개 채워보려고요. 이왕이면 조기 달성. 더 해야죠. 이게 뭐 사실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력정원 동행정원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거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좀 더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좀 더 멋진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이 이제 관람객 숫자인데, 처음에는 한 30만, 40만 정도 됐었다가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최를 하면서 규모를 좀 대폭 키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5월 16일부터 10월 달까지 장작 5개월 동안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뚝섬에서 한 780만 명 지금 관람객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해에는 1000만 명 관람객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 올해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역 상권과 저희가 올해는 처음으로 협업을 해서 저희 박람회에 와서 스탬프를 찍으면은 지역 상권 가서 이제 할인을 받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봐도 일단 111개의 정원이 여기 조성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 그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한정된 예산과 기간 안에 모든 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율하는 과정,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사실은 이 정원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면서 사실 시작되는 거거든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딱 만들면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겠지만, 정원은 딱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계속 식물들이 자라고 꽃이 피면서 정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더 아름다워지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정원도시 서울 선언하고 이후부터는 저희들도 계속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정원 자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들을 이제 노하우가 계속 쌓여 나가면 아마 10년이 지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도시 자체가 정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정원도시 서울이 그 서울을 대표하는 그 브랜드 네임이 되고 시민들이 그 지역에서 내 일상 속에 이런 작은 변화, 여유로운 도시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더 크게는 아마 지구가 좀 더 건강해지고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그런 생태 도시가 되는 것을 같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나도 한번 정원을 한번 꾸며볼까? 조그만 면적이라도 화분이라도 근처에 있는 작은 꽃집이나 뭐 이런 화원에 들리셔서 뭐 식물을 하나 사서 이제 개인적인 공간에 작은 정원이라도 한번 꾸며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게. 서울이 세계적으로 정원 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이 서울에 방문했을 때 지금 이제 버스 정류장 아니면 깨끗한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더 많이 찾고 계시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어느 곳을 가도 예쁘게 꾸며져 있는 서울 자체가 정원인 것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이 정원도시 서울은 그 공무원이 만드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만들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쁜 공간이다라가 아니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는 작은 단초로서 나와 함께 성장하고 지구를 살리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함께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정원도시 서울은 나에게 정원도시 서울은 저에게 정원도시 서울은 나에게 정원도시 서울은 로망입니다. 쉼이다. 시민 행복을 위한 고민이다. 모두를 위한 선물. 뿌듯함인 것 같습니다. 좋은 중간 단계이다. 행복 충전소다. 내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다.